어떤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면 우선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발휘해서 그 자료의 미비함을 보완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실제 인생과 유사한 생명력을 얻게 돼서 어려움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처음에는 자기 감정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감정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 내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게 진실하다면 감정은 저절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은 제 3장이 시작됩니다. 3장의 제목은 행동입니다. 자, 이제 3장이 되면서 레슨 첫날이 되는 거죠. 2장까지는 이제 시범 공연과 시범 공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기술 수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장에서부터. 자, 레슨 첫날입니다. 마리아라는 친구를 이제 무대에 한번 세워 보십니다. 이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그리고 자,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자, 즉흥 연기를 해볼 거다. 커튼이 올라가고 자네는 무대에 앉아 있는 거고, 그렇게 앉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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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커튼이 다시 내려온다. 자, 이게 연극의 전부야. 자, 한번 해봐,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왜 일빠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친구가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는데 선생님이 그냥 확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커튼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 같았대요. 우선은 마리아는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한 손을 착 치워봅니다. 그리고 다른 손도 치움과 동시에 고개를 푹 숙여버리는 바람에 그녀의 목덜미밖에 보이지 않았다 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관객들이 본인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은 자세를 고쳐보기도 하고요. 이 어색한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요. 바닥에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기도 하고요.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뭔가를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그러니까 코스차가 이제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켜주십시오. 해서 그래, 너도 한번 나가봐라. 해서 코스차가 딱 무대에 섰는데 이게 무대에 딱 서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죠. 한 번밖에 시범 공연 때 그때 한 번밖에 무대에 선 적이 없었는데도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이제 머뭇 어색 하다가 이제 또 내려오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 내려온 상황에서 자, 이제 우리 무대에 앉아있는 법을 한번 익혀보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거는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앉아있는 겁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볼일이라도 보러 온 사람처럼 무대에 걸어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쉴 때처럼 안락의자에 털썩 앉으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세가 상당히 놀라웠다고 해요. 우리는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대체 저분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살짝 미소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소가 지어져요. 선생님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고 궁금해졌다고 해요. 선생님이 무언가에 어디론가 시선을 던지면 그러자 우리도 그분의 주의가 끈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따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시선을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돼. 의자에 그냥 앉아있는 일이라고 해도 관객에게 보이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만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 하나의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자 그리고 마리아와 무대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마리아 손을 잡고. 마리아는 또 이제 저 아까 망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선생님이 마리아 곁에 서서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것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제 처음에 하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차분해지더니 선생님한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선생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어요. 선생님을 방해할까 조심하면서 지시가 내려지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튼이 내려와요. 자, 선생님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마리아야, 너 공연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니? 저요?
우리가 연기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수첩에서 뭔가를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시키실 것 같아서 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 아무 연기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게 가장 훌륭한 연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정의해 줍니다. 무대에 앉아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행동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그래 너희들이 흥미로울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행동이야. 반면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예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예술의 악용이라는 부분에서. 무대에서 배우는 언제나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샤라는 이제 삐딱한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행동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오나저니 완전히 행동이 결여된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외견상 무대에 꼼짝 않고 앉아 있다고 해서 배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야. 부동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면적 긴장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면 선생님은 항상 당황하고 멘붕이 먼저 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단문을 다뤄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긴장된단 말이에요. 멘붕이 오고 당황하죠. 그럴 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의미하죠. 예술적으로는 이런 내면적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술의 본질은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고 그 정신적인 내용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무대에서는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어쨌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즉흥 연기해보자. 어머니의 실직으로 학교 수업료를 지금 내지 못하는 상황이야. 내일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어떤 친구가 도와주러 왔어. 이 친구는 현금은 없고 비싼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브로치를 가지고 수업료를 내라 라고 하니까 제가 나 거절하려고 듭니다. 브로치를 커튼에 꽂아놓고 이 친구가 그냥 가버려요. 복도로 친구를 쫓아나가고 거기서 이제 받아라 못 받는다 하면서 실랭이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하는 이 긴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친구는 떠나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브로치를 아까 분명히 커튼에 꽂아놨는데 이 브로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하숙집이어서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슴을 졸이면서 조심스레 그 브로치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선생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밖에서 들어왔어. 밖에서 이제 실랑이를 하고 실갱이를 하고 호의를 받아들이고 친구가 떠난 후 자, 이제 들어와서 브로치를 찾는 장면을 해보아라. 즉흥 연기를 해보아라 라는 이제 주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시켜요. 자,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마리아가 무대 끝까지 달려갔다가 양손으로 머리를 막 움켜쥐고 공포에 몸을 뒤틀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 앞으로 돌진해서 이 커튼 주름을 부여잡고 막 흔들어대더니 마침내 머리를 커튼 속으로 파묻어요. 자, 이 행동을 통해서 그녀는 브로치를 찾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브로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휙 하고 몸을 돌려요. 그리고 머리를 움켜잡았다가 막 가슴을 쳤다가 막 이러면서 쏜살같이 무대를 달려나가 버립니다. 자, 이 상황의 비극성을 재현해내려는 것이 틀림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연기를 펼쳤어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 너 느낌이 어떠니? 연기했는데. 네, 저 너무 멋져요. 저 마치 데뷔라도 한 느낌이에요. 무대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브로치는 어디 있어? 그거를 깜빡했네요. 너 참 그거 신기한 일이다. 너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브로치를 잊어버려. 브로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완전히 잊어버렸어? 이렇게 물어보죠.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자, 그럼 브로치를 빨리 찾아. 그 브로치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야. 너 그 브로치 못 찾으면 이 수업 못 듣고 이 학교를 영영이 떠날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번에 마리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로치를 찾기 시작하는데 브로치가 없는 거죠.
자, 커튼에 눈길을 고정시키고 솔기 하나하나를 꼭대기에서 발치까지 훑어나갑니다. 속도는 굉장히 느렸지만 마리아가 일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은 없었지만 대단히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찾고 마리아가 결국은 못 찾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브로치를 못 찾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 두 번째로 찾아봤는데 지금 느낌은 어때? 아까는 너 되게 뭐 데뷔한 것 같다더니 너무 멋졌다고 했는데 지금 느낌은 어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찾기는 했어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어봐요. 너 처음에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커튼을 흔들어대던 그 느낌이 느꼈지? 그리고 두 번째처럼 이렇게 조용히 커튼을 뒤지면서 가졌던 그 느낌. 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혀 뭐 의심 없이 네, 당연히 첫 번째 찾았을 때 그때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아. 네가 첫 번째 처음 정말로 브로치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들지 마. 너는 브로치 같은 건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괴로워하기 위해서 괴로워했을 뿐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제대로 찾았었지. 그 행동은 우리 모두가 보았고 이해했고 그걸 믿을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저 첫 번째는 정말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무대에서는 달리는 것 자체를 위해서 달린다거나 괴로움 자체를 위해서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행동 자체를 위해서 막연하게 행동하지 마라.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예시를 들어주는 이 장면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이 아이가 충분히 그 브로치를 찾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그 입장도 강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 오류인데요. 여러분들의 연기의 오류와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리고 즉흥 연기를 이어가십니다. 자, 코스자, 마리아, 폴, 너희들 자 무대에 올라가. 자, 의자에 앉아서 내가 주어지는 이 연기를 해봐. 의자에 앉아서 질투와 괴로움, 슬픔을 연기할 건데 이런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야. 슬픈 느낌, 질투 같은 느낌, 괴로운 느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야. 자, 연기해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몸부림도 치고 막 이리저리 거닐 때는 그런대로 내 행동의 의미가 느껴지는 듯 했는데 의자에 앉아서 아무런 외형적인 동작,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연기가 너무 멋쩍게 느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긴 하지만 결국 어색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전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겠니? 그러므로 이 말을 항상 명심해라. 무대에서는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감정 유발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즉석에서 취해지는 행동이란 있을 수 없어. 질투든 사랑이든 고통이든 그 자체를 표적으로 삼으면 안 돼. 이 모든 감정은 그보다 선행된 어떤 것의 결과야. 자, 여러분들이 중요시 별표 땡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모든 감정은 그보다 선행된 어떤 것의 결과일 뿐이야. 바로 그 선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 이게 우리가 하는 단문 분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는 저절로 얻어질 거야. 격정이나 유형들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 격정과 유형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죠. 그냥 살아.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쯤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가 너무 빈 무대여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마치 뭐 소품이라든지 뭐 무대 장치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참고하겠다 라고 하면서 다음 날이 돼요. 자, 다음 날에 무대를 가보니까요. 와, 이건 정말 집처럼 꾸며진 거예요. 벽난로에는 뭐 소파니 의자니 뭐 탁자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어떤 가정집 같은 느낌이 물씬 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바라던 여건이 다 조성돼 있지? 자, 간단한 신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내면의 동기? 자, 어제처럼 찾아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 그리고 반야한테 문을 한번 닫아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문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꽝 닫아요. 근데 문이 다시 삐그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문 안 닫았다. 너는 지금 내가 문을 닫으라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니? 뭐 밖에서 나오는 소음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차단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너 지금 문 삐그덕 열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반야가 하는 소리가 저 문 자주 열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 문이 자주 열리는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을 제대로 닫으려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의 그 문을 닫으라라는 말에 의도를 눈치챘다라고 한다면 그 문을 제대로 열심히 닫았어야 하겠죠. 근데 반야는 그냥 문을 닫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문 제대로 닫아 라고 해서 이번에는 반야가 문을 제대로 닫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코스자가 또 저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좀 알아서 할 수 없겠냐? 자, 여기 벽난로랑 장작이 있으니까 넌 불을 한번 피워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스자가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성냥이 없는 거죠. 성냥이 없는데요 이래요까. 야, 너 성냥이 왜 필요하냐? 저 벽난로랑 장작 지금 종이로 만들어진 건데 무대 소품인데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저 이거 흉내만 내려고요. 성냥으로 불 켜는 흉내만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흉내만 낼 거면 성냥이 왜 필요하냐? 성냥이 있다라는 흉내를 내면서 쳐라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내드렸던 비물체 숙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코스자가 불을 피우는 이제 흉내를 계속 내요. 성냥불을 켜서 장작에 옮겨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도중에 자꾸만 꺼지는 바람에 가상의 성냥을 수없이 그어대는 것으로 가정해서 연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불을 피우는 행동을 오래 끌어보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을 딱 피워서 끝나면 다음 행동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행동을 오래 끌려고 막 용을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제 또 난로불을 보면서 그 열기를 느껴보려고도 하는데 이것도 뭐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실증도 나고 그래서 뭔가 또 달리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봐야 했다. 그래서 막 가구를 옮겨보기도 하고요. 방 안에 물건을 막 세워보기도 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목적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기계적이었다고 해요. 자, 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의 행동들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야,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만약에 어린이들 한 10명쯤 데려다가 자, 여기가 너희들이 새로 살게 될 집이야 그러면 그들은 불꽃같이 피어나는 상상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아마 어린이들이 데려다 놓으면 야, 뭐 소품이다 이러면서 소꿉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폴이 우리는 어른인데요. 어린이들은 놀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시켜서 그냥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요된 거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야, 여러분이 너희들이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당기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난 진짜 더 이상 너희들을 가르치거나 할 말도 없다. 너희들 예술 배우러 오지 않았니? 예술가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깊고도 흥미로운 삶을 자신의 내부에서 창조해보고픈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야. 자, 이건 조금 어렵게 쓰여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기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말고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연기라는 것에 호감을 느끼고 연기라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연기를 결국 하고 싶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그런 욕구를 가졌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또 아니 커튼이 올라가고 관객이 있으면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 야, 니들이 진정한 예술가라면 그런 부속품 없어도 그런 욕구를 느껴야 되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봐라. 니들의 연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 그 실제로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이 친구들의 이 변명이 틀린 변명은 아니지만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너희들 다 그거 핑계일 뿐이야. 자, 진짜로 자신을 들여다봐. 너희들이 연기를 잘 못하겠는 그 이유가 뭔지,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너희들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이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자, 불을 피우고 가구를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제가 주위를 붙들어 둘 만큼 깊이가 없게 느껴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꼬스자라는 친구가 한 거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런 내막을 이제 본인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진실하게 솔직한 마음을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자기를 잘 몰라.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꼬스차가 요구하는 게 단순하더라도 흥미로운 행동을 하게 해주시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황당하다는 듯이 야 그게 나한테 달려있냐? 그 해답은 네가 하고 있는 연기의 내면적 동기나 상황에서 네가 찾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상황을 줄게. 여기 이 마리아의 아파트가 한때는 심각한 정신병자, 살인마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살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자. 근데 그 사람이 탈출해서 지금 문 밖에 와 있는 상황이야. 자,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어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자 우리의 내면적 목표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행동을 늘릴 방법을 생각한다던가 행동의 외형적 형식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행동의 가치나 목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제기된 문제와 맞는지 평가하는데 우리는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을 닫고 기대에 서 있던 바냐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막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면서 막 옆방으로 막 도망치고 남자애들도 막 도망치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무거운 노쇠 재떨이를 손에 쥐고 탁자 밑에 숨어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이 닫혀 있기는 했지만 이게 잠겨 있는 게 아니었대요.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열쇠로 이제 잠궈야 되는데 열쇠는 없고, 그러니까 최선의 방책으로 소파, 탁자, 의자 등으로 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병원에 연락해서 그 미치광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수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벌린 행동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주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어떤 행동을 아이들이 취하게 됐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연극에서의 모든 행동은 내면적 정당성을 가져야 돼. 지금 너희들이 한 것처럼 논리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걸 너희들 오늘 배운 거야. 자, 둘째로는 만약에라는 가정이야말로 현실 세계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너희들 오늘 알게 되었지? 잘 기억해 라고 하면서 수업이 마치게 돼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 있죠. 만약에. 자, 제 수업에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만약에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준 상황이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만약에 미치광이가 그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에 만약에라는 연기수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의 이제 만약에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 1, 2, 3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라는 원칙들에 대해서 나오고 만약에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정의는 해드릴게요. 만약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 내면적, 실제적 능동성을 유발한다. 두 번째, 창조적인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자극제이기도 하다. 세 번째, 주어진 상황에 걸맞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만약에라는 말에는 특수한 성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즉각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고 아주 간편하게 발휘가 됩니다. 배우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고 만약에 뭐뭐 하다면? 이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그로부터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능동성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한번 1번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를 한번 역할에 우리 적응시켜 볼까? 자, 체홉에 어떤 소설이 있어. 그 소설 내용이 이래. 어떤 순진한 농부가 낚시 봉돌로 쓰려고 철로에 너트를 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철로에 너트를 빼가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겠죠. 이 철로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엄벌에 처해지는 어떤 내용을 담은 어떤 소설의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로 남겠지만 이 장면을 연기해야 되는 예술가는 웃을 수 없겠지?
자, 작가는 만약에 농부가 낚시에 쓰려고 선로에 너트를 빼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을 소설로 썼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자, 이렇게 첨가해봐라. 자,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판결할까? 저라면 그 범인을 유죄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꼬스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제목으로? 낚시 봉돌 하나 때문에? 아니, 너트 절도죄죠. 그래, 물론 도덕질은 나쁜 거지. 근데 전혀 모르고 지은 죄를 가혹하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 아니, 기차를 전복시켜서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조그만 너트 때문에 그 농부는 납득이 안 될걸? 아닙니다. 단지 납득되지 않는 척하고 있을 겁니다. 그도 자기 행동의 의미를 알고는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야, 만약에 진짜 재능 있는 배우가 이 역을 연기한다면 농부가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스자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모든 가능한 논리를 동원해서 피고를 변호를 했고 결국 나는 조금 물러서게 만들었대요. 자, 그래, 이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분석을 같이 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제가 야, 그게 되겠냐? 야,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율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 꼬스자와 선생님도 겪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꼬스자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선생님께서 자, 너 지금 판사가 경험했을 법한 내적 충동을 느낀 거야. 네가 만약에 판사 역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느낀 이런 비슷한 느낌들로 인하여 그 인물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런 것처럼 배우와 그리고자 하는 인물 사이에 이처럼 공간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희곡의 빈 곳을 채워야 되겠지. 여기서는 희곡이라고 쓰여 있고 우리는 단문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만약에라는 가정을 할 때 예상되는 상황들은 배우 자신의 감정과 아주 유사해서 이 상황들은 배우의 내적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처럼 일단 배우의 삶과 배역 사이에 접촉이 먼저 이루어지면, 스파크가 튀면 배우는 내면적인 충동 내지는 내적 자극이 생겨나게 돼요. 전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적 생각들이 생겨나죠. 자, 너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일련의 모든 가능성을 한번 덧붙여봐. 그러면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기는 무한하다는 것이 이해가 갈 거야. 자, 배우가 겪었던 어떤 실제 경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붙여보면 할 수 있는 연기가 너무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역할 전체를 한번 작업해봐라. 그러면 하나의 새로운 삶 전체를 창조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런 감정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그게 의식적인 건가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그건 너무 의식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의식적이고 얼마나 무의식적인지 네가 한번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아마 너는 어떤 순간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거야. 네가 연기를 잘 해낸다면. 이런 순간들은 전체적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절로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곤 해. 이런 점에서 만약에는 창조적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자극제이기도 하지. 의식적 테크닉을 통한 잠재의식적 창조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원칙을 얘기를 해요. 창조적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자극제이기도 하다. 자, 이 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술을 해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결론적으로는 예술이고 그것은 창조적 잠재의식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는 연기술이.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칙이 말은 되게 어렵게 쓰여 있는데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정서의 성실성, 주어진 상황에 걸맞은 감정,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만약에라는 가정은 출발점이고 주어진 상황은 그 전개겠죠. 이 두 가지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뭐뭐 하다면 이라는 출발점을 그어주고 그러면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그 전개인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자, 정서의 성실성이란 무엇이냐? 그건 그냥 살아있는 인간의 정서, 배우 자신이 경험한 살아있는 감정들, 진실된 감정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걸맞은 감정이라는 건 또 뭔가요?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실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것을 말해. 진정한 내적 감정에 이끌려서 간접적으로 재생되는 정서를 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실제 느낌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 느낌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연극이라는 것, 무대라는 것, 대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허구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내적 감정이 이끌려서 간접적으로 재생되는 어떤 정서,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정서, 그것이 살아있는 정서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느낌은 아니다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것. 자신의 감정은 잊어버려라. 이 말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란 되게 잠재의식의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러낸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주어진 상황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 상황은 언제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어. 만약이라는 가정은 그 작업 자체도 예리해야 하지만 주어진 상황의 윤곽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는 가정은 해요. 그리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이 분석법을 쓰고 분석을 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윤곽이 너무 둔하죠. 주어진 상황의 윤곽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강도는 이제 연기의 깊이의 강도, 연기의 강도를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날카롭게 파악을 잘 못해서 벌어지는 실수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삐딱한 그리샤께서 또 한마디 해요. 아니 그러면 작가가 다 써놨고 막 이러니까 무대 소품도 뭐 스태프들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준비는 다 해놨고 배우가 할 일은 그냥 시시한 것밖에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야 시시하다고? 야 너 다른 사람이 상상해낸 허구적 세계를 진짜로 믿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그게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형편없는 희곡도 위대한 배우에 의해서 재창조됨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 우리 배우는 말 속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서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야. 작가가 써놓은 대사에 우리 자신의 사상을 불어넣고 그것을 믿고 희곡 속의 여러 등장인물들, 그들의 삶의 조건과 관계를 구축하는 게 그게 쉽니? 우리의 작업은 창조고 예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연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주어집니다. 자, 편지 쓰기 한번 해봐. 자, 방 청소하기 한번 해봐. 잃어버린 물건 찾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이제 못하겠죠. 이 친구들이 다 배운 게 있으니까. 목적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배우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애를 씁니다. 자, 이런 행동을 온갖 흥미로운 가정의 틀 속에 넣어서 연습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 목적은 이런 행동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해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자, 너희들 이제 잘 배웠지? 이런 식으로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중요해. 시범 공연에 너희들이 한 시범 공연의 두세 군데 우연한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들의 작업은 하나같이 다 끝에서부터 출발했어. 자, 이거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끝에서부터 출발해요. 시작부터 여러분은 자신과 관객들에게 엄청난 정서를 불러일으키려고 막 덤벼들고 어떤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자신의 내적, 외적 모든 재능을 과시하려고 작심하고 너희들 나서는 거야. 어떤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면 우선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발휘해서 그 자료의 미비함을 보완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실제 인생과 유사한 생명력을 얻게 돼서 어려움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처음에는 자기 감정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감정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 내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그게 진실하다면 감정은 저절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될 거야. 라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3장 행동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상상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쉽죠?